대한민국 최초 미용 라디오 방송 시즌 2. How you doing? 미칠 줄 모르는 남자, 미용계 비타민, 미용계 에너자이저 최민원장과 함께요. 자, 미용사의 아침을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아침 방송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시작하는 최민원장입니다. 자, 오늘 노래하는 미용사 이삭이 수목금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최민원장이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원장과 함께하는 타이틀에 맞게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어제가 말복이었더라고요. 제가 센스 없게 저희가 녹음 방송이다 보니까 깜빡했어. 말복 때 여러분들 인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무더위도 이제 끝이잖아요. 그 얘기를 못했던 게 한이 맺혀서 오늘 첫 번째 곡은 애프터 쉐이밍이 부릅니다. 연계백수. 무한도전에서 이제 다시 또 가요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끼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하죠.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와서 또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 걸을 수 없는 누들들은 그 누구 하나도 나서질 못하고 이웃나라 용병 찾아보다가 다리를 떠 그래 거칠은 불을 떠 연계백수 연계백수 거만하게 꼬다리를 떠 속이 꽉 찬 그림을 떠 연계백수 연계백수 그 누구보다 진국이 안해 그 누구보다 뜨거운 사나이 닭백숙은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간장치킨? 간장치킨 좋아해요. 네, 전라도 사람이라서 저는 좀 짠 게 좋거든요. 네, 간장치킨, 마늘치킨, 또 있네, 데리야끼 치킨. 전 데리야끼 치킨도 좋아하거든요. 데리야끼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데리야끼 닭꼬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데리야끼 닭꼬치를 먹고 운전을 하는데 저기 앞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음주운전 하는 것처럼 낮에 그래서 그냥 딱 자연스럽게 가서 딱 했는데 헐, 제가 그게 나온 거예요. 음주 측정에 삐 소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냥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걔가 뛰어오는 거예요. 경찰이, 의경이 내리래. 왜 그러냐 했더니 수치가 나와서 그랬대요. 나 데리야끼 치킨 닭꼬치 먹었다. 그랬더니 일단 내리시라고. 그래서 저쪽 걸어가래요. 걸어가서 입으로 한번 헹구고 걸어보래. 걸었죠. 근데 안 나와. 신기하더라니까. 난 데리야끼 치킨, 데리야끼 소스랑 나랑 뭐 관련이 있나봐. 거만하게 꼬다리를 떠 속이 꽉 찬 그림을 연계백수 연계백수 그 누구보다 진국이 안해 그 누구보다 뜨거운 사나이. 네, 첫 번째 곡은 연계백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리야끼 치킨, 그래서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숙성을 시키나 뭐 발효를 하나 뭐 그런 게 알코올과 관련된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이 굉장히 저질이기 때문에 술을 한 모금만 마셔도 막 온몸이 빨개지고 긁거든요. 나도 참 술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몇 번 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은 안 좋겠지만 너무 못 먹는 것도 남자로서, 여자는 모르겠지만 남자로서는 굉장히 한이거든요.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8월 13일입니다. 목요일날 한 주도 벌써 반이 지나갔고요. 엊그저께는 제가 이제
미래포럼이라고 해서 그 뷰티포스트에서 주관하는 미래포럼이라는 그 세미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서울에서 하는 7시에 시작하는 뷰티 CEO 모임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카카오 스토리랑 페북에도 올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소통 테이너라는 오종철 씨가 나왔어요. 제가 듣고 온 얘기를 오늘은 방송 사이사이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음악은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무슨 사이냐? 이거 진짜 참 애매하다, 야. 이런 사이. 이런 사이는 너무 아니야.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너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리메이크다. 노래 잘못 골랐어. 리메이크야. 미련일 뿐. 예, 멈추고 싶다.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노래를 잘못 골랐습니다. 이거 원곡을 불렀어야 되는데 리믹스 되어 있는 노래를 부르니까 자기네들이 음을 마음대로 바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살짝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와 남자, 젊은 사람과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사랑과 우정 사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에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20대가 지나가면서부터는 남자 측면에서는 여자랑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그러고 보면 되게 긍정적이고 배포가 넓어요. 남자에 관련돼서. 근데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는 좀 달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해요. 과연 사랑과 우정 사이가 가능할까? 그걸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지금 몇 살이지? 짧았던 우리의 인연 그 안에서 나는 널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를 들어봤습니다. 그 오종철 씨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그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하면 뭐 SBS 공채이긴 하지만 제가 들은 것 중에 미용사인 제가 느꼈을 때에 좋았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의 개그맨이 1,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개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지도를 얻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3, 4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460명에서 1470명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개그맨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미용에 제가 대입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용이 80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연봉 억대를 받는 미용사가 1%에 되겠죠. 그렇다 한다면 나머지 미용사들은 미용사가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전에는 개그맨 오종철이라는 타이틀로 15년이라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20년 차가 됐는데요. 자기는 지금 5년이 지나니까 15년의 개그맨 15년으로 산 인생보다 최근에 산 5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미용사로 사는데 과연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때부터 참 미용이 즐거웠고 재밌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직이라 생각했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 보니까 나만의 미용을 할 때였습니다. 나만의 미용. 나만의 미용이라는 것이 어떤지 참 궁금하시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개그맨 오종철 씨는 개그맨이라는 앞에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것을 다 해야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기가 한창 유명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종철이라는 사람은 개인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개인기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기를 하나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리얼 버라이어티 개그라는 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한도전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얼로 하는 것들. 근데 거기에는 번뜩이는 위트와 재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사람들은 여기서 또 거기에 끼워 맞추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행하는 패턴대로의 개그를 자기는 따라가려고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 개그라는 게 하나도 재미없었다고 합니다. 빗대어서 생각해 보니까 미용이라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고 싶은 미용은 따로 있는데 고객이 원하는 미용을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미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복구가 유행이고 재생이 유행이니까 그걸 배우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베이직이 탄탄해서 손상되어진 모발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미용을 할 수 있지 않냐는 걸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재미론장을 빗대어 생각해 보니 제 예전의 습관이 고객님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였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리고 오늘 어떤 머리 해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가장 재밌었을 때가 언젠가 뒤돌아보니 제가 고객님을 보니 고객님의 모질과 얼굴형과 두상이 맞는 그리고 지금 옷차림 보니까 그리고 메이크업하고 오신 거 보니까 제가 고객님 직업과 나이만 안다면 고객님이 어울리는 손질하기 쉬운 머리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부터 저는 미용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캔이 부릅니다. 천상현. 아, 이거 오랜만에 듣는데요. 재민원장과 함께해서 예전의 노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 라디오라고 다 쫓아가지 않아. 재민원장의 라디오만의 그 색깔. 이런 거거든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리얼리티. 발에 서서 꾸미기 기도했지. 너 없는 가슴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내게는 너무 힘겨운 것. 그렇게 사랑했던 너무도 소중했던 지난 날이 서러워 자꾸 눈물이 흘러 내 삶은 너뿐인데. 사랑이 널 잊을 순 없을
없을 거야. 사랑해 널 잊을 순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은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우리를 갈라놓지만 눈물로 너를 보내려고 하지만 너는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 줄 아니. 영원히 너를 지켜보며 살 거야. 행복하길 바래. 여기 보면은 그래 사랑해 널 잊을 수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둘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랑하면 보낼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포함이 되는 거야. 다 그래. 남자는 로맨티스트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찌질해. 야 사랑하면 잡아라. 왜 그래? 그렇게 사랑했던 너무도 아 감정이 소중해. 슬퍼. 애절하게 애잔하게. 지난 날이 서러워 자꾸 눈물이 흘러. 내 삶은 너뿐인데. 자, 이제 삶에서 너뿐인데 어떻게 보낼 거야? 이제 잊을 수 없는데? 널 잊을 순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은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눈물로 너를 보내려고 하지만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 줄 아니. 영원히 너를 지켜보며 살 거야. 행복하길 바래. 사랑해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은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이 켄의 천상연이었습니다. 야 너만 착한 척 하지 마라. 야 진짜 딱이지.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아. 야 하늘이 왜 니네를 갈라놓냐. 하늘이 니네를 잘 해주려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지켜봐주는데 그렇게 하는 거. 가사를 음미해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노래를 들으면 다 내 얘기 같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맨정신으로 노래를 들어보면 진짜 유치 뽕짝이야. 당연하지. 에이 해석하기 나름이야.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갈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 재민 원장이 하고 있는 미용의 색깔은 결과적으로 보면 미용사인 우리는 고객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미용을 잘해. 그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봐야 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요. 고객이 많아. 그러면은 그 미용사 잘하는 거예요,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매장을 딱 왔어. 딱 보는데 커트는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와인딩도 부족, 텐션도 약하고 뭐 지 마음대로 막 제약각 말아요. 근데 거기서 딱 봤을 때 손님이 돈을 내는데 즐거워해. 그리고 손님이 소개를 시켜줘.
그리고 손님이 자주 와. 리턴이. 그 미용사 잘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뭐 매직한 느낌이 없다는 둥, 제가 뭐 컷에 대한 테크닉이라든가 스킬이 약하다는 둥, 그거는 내 관점이지. 그걸 판단하는 건 고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본인이 한 만큼 고객이 오지 않았다면 네가 하고 있는 지금 미용이 그게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미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서 뭔가를 많이 해요. 근데 손님이 잘 안 와요. 그럼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매뉴얼 시스템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역과 상권과. 그러면 빨리 갈아타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걸 계속해서 말아먹을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제가 즐거워지 막 미친 듯이 고객을 만나면 막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고객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미용이 이거구나라고 저는 이제 그걸 느낀 게 저도 한 5년 됐죠. 네. 3년 전에 미용실 오픈할 때는 이제 더 이제 완전히 액션이 이제 쩔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니까. 그러면서 전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제가 늘 강의를 가서도 강연을 가서도 얘기하지만 당신의 미용의 색깔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고객에게 말씀해주고 있냐, 고객이 느끼게 표현하고 있냐,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노래 들으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욱이 부릅니다. Forever. 여러분이 이걸 고객에게 느꼈을 때 고객은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당신을 나만의 미용사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잊혀질 수가 없죠. 너를 잊지 못해 우리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 잠시 멀리 있는 거야. 안녕 슬픈 우리 사랑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남아서 눈물이 된다는 마지막 고백 지울 수 없겠지.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돌아와줘. 이제라도 사랑할 수 있게 영원히. 안재욱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예전에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엔터테이너적인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미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만 잘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돈을 벌긴 벌죠. 근데 재미가 없어요. 고집도 세 보이고 곤조라고 하죠. 자기만의 그게 많아 보여요. 근데 말도 잘하고 표현도 잘하고 다정하고 위트 있고 재치 있고 순발력 있고 기술도 좋고 이런 미용사는 굉장히 미용을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 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에는 돈이 따르게 됩니다. 돈이 따르게 되면요, 정말 당신을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요, 연구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용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은요, 다양하게 내 것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돌아와줘. 이제라도 사랑할 수
영원히. 네, 안재욱이 부르는 포에버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안재욱 머리 스타일 혹시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네. 별은 내 가슴인가? 안재욱이 스타로 나오는 역할이었는데 그 머리 보세요. 가운데 콧등 위에 머리카락 길게 하나, 그 다음에 왼쪽 그 광대 밑에까지 머리카락 하나 길게. 그때 당시는 또 이런 스타일이 엄청, 그러니까 앞에 붙임머리에 피스였겠지만 이런 머리가 되게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죠. 좀 미용은 재밌어요. 스타일이 돌고 돌잖아요. 이만큼 미용사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그 미용에 미치다라는 어록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주 변해야 한다라는 말을 제가 쓴 적이 있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행복하려 하는 사람과 자기가 무언가를 깨우치려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왜? 그걸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변하게 되잖아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책 읽는 거. 미용사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의 장르는 다양하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영감을 얻거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누가 먹여주거나 뭐 갖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갖다 주거나 먹여준다 할지라도 그게 계기인 줄 알고 느껴야 그게 나한테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자꾸 헤어스타일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게 말고요. 계속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라는 사람에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인간, 사람으로서. 또는 내가 직업을 가진 미용사, 프로 미용사로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또 고객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미용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발전을 줄 수 있을까? 또 무언가를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늘 곱씹으면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태해질 수도 없고요. 슬럼프도 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죠. 슬럼프 없냐고. 당연히 없다라고 말하기는 죄송하지만 저는 슬럼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왜 저를 그런 악의 수렁통에 제 자신을 제 스스로가 빠뜨리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먹기에 나름의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오종철 씨가 했던 얘기 마저 마무리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무엇이었냐면 역할이었습니다. 역할. 우리가 미용실에서 역할을 찾아보는데 당신이 디자이너라는 역할만 하고 있다면 그 디자이너라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지쳤을 때는 이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용실 안에서 디자이너의 역할 말고 혹시라도 다른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역할을 내가 찾으려 한다면 당신은 그 매장을 이직하려 하는 것보다 뭔가 역할에 더 충실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역할을 따지고 보니까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의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싶고요. 손님들에게는 프로 미용사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싶고요. 저희 모든 직원들에게는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들에게는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벌써 4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용인들에게는 또 모범적이면서도 열정 넘치는 미용을 사랑하는 그런 미용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순간마다 역할을 바꾸는 것이죠.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드리기 위한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일이 들어갔을 때에는 고객을 상대할 때에는 이 미용에 대한 열정, 그 라디오를 통해서 열정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왜? 그럼 내일 아침에 하면 되니까요. 그럼 그때는 고객 앞에 서 있는 프로 미용사로서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집에 갔을 때에는 미용사를 던져놓고 그냥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 그냥 아주 장난기스러운 아들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미용 얘기를 하고 어머니 제가 요즘 샵이 힘듭니다.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역할 그 순간순간의 역할에서의 그런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란 생각하고요. 미용이 그렇게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신분은 학교에서의 배움의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집에 가서의 학생 신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로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살붙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이제 이 라디오 방송이 끝나면 저는 이제 원장의 역할로 가서 청소를 하겠죠. 그럼 다 잊고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가 끝나면 저는 이제 고객들 앞에서의 미용사로서의 고객과의 역할을 하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이대로 한번 내가 역할, 지금 나의 이 순간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깨우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노래하는 미용사 이삭 있을 때에는 인턴과 원장과 또 후배와 선배로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소통하려 하는데 이제 없을 때에는 제가 이렇게 제 얘기 또 미용 얘기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도 많이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침에 좋은 방송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늘 간절합니다. 더 어떻게 또 변화되길 바라고 또 이런 게 있으면 피드백은 많이 해주십시오. 겸허히 받아듣고 또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내일 8월 14일입니다. 14일 금요일. 내일은 무슨 데이지? 원래 14일에 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금요일날 저는 또 불금을 맞이하기 위해서 즐겁고 또 유쾌한 남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언타이틀이 부르는 나에게로 클로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용 이야기를 만들어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미용계의 에너자이저 최민 원장과 함께야! 나는 이렇게는 자신을 바라봤어. 나의 아프리카는 어떤 수많은 벽들을 넘도록 그대로 원하던 내 마음들. 하지만 나 이제는 없어요. 나에게도 자꾸만 날개가 있어요. 나에게는 바로 나의 꿈이었어. 나는 주저있지 않겠어. 이제는 정말 손닿기 싫은데 정말 다행이야. 나에게 날개가 있으니 하늘을 날 수 있어. 여기가 어딘가 지금 어딜 알고 있나. 가장 높은 곳으로 계속 오르래 하나. 나는 모든 걸 이겨냈지. 고통을 참아냈지. 그래서 날아갈 수 있게 돼버렸지. 내 한계에 도전을 해봤어. 지금 세상 모든 게 넘어왔어. 이제 할 수가 있어. 날개가 있어. 훨훨 날 수 있어. 이제는 정말 손닿기 싫은데 정말 다행이야. 나에게 날개가 있으니 지금 힘이 될지도 몰라. 하지만 언젠가는 미소지게 될 거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재민원장 방송 들으면 날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헐헐 날아갈 수 있도록 제가 힘차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